안녕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은 기린교실 9번째 시간 경술국치에 대하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을사조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고맙게도 성훈이랑 현영이랑 미주가 문제를 내주었고 단 한 명도 문제의 정답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요. 하, 정말 눈물이 앞을. 아니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씩씩하게 오늘 동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부할 준비 되었지요? 그럼 시작합니다. 을사조약과 고종의 폐위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더욱 심각한 감시와 간섭을 펼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저항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30여 년간 일본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방법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나라를 위해 힘썼던 수많은 사람들도 죽거나 친일파로 변절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의병운동도 일본의 잔인한 탄압 아래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쳤던 영웅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중근도 그중 하나입니다. 혼란한 나라 속에서 태어난 안중근은 젊어서 사격의 명수로 멀리 떨어지는 나뭇잎도 쏘아 맞추기로 유명했습니다. 한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석탄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곧 석탄 가게를 정리하고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 욕심을 비추자 자신의 노력이 너무 느림을 한탄한 안중근은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운동을 펼치고 장군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1909년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동지들과 동의단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여기서 단은 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는 손가락, 그러니까 우리가 엄지 검지할 때 그 지입니다. 즉 손가락을 자르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을 자르는 모임이라니 무섭지요. 언뜻 들어서는 왜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독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독립단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다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여러분의 손가락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선생님도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안중근과 동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일본의 침략기구인 통감부, 그 우두머리인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회담을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러시아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맞이하기 위해 하얼빈역을 채웠고 곧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안중근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어 특유의 사격 실력으로 총알 7발 중 3발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명중시켰으며 나머지 4발은 그의 비서와 다른 일본인 관료들에게 명중시켰습니다. 하얼빈역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안중근은 곧 러시아 군인들에게 잡혀 일본 경찰에 넘겨졌지요. 안중근은 감옥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일본의 모진 고문에도 동료들을 밝히지 않았으며 재판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이토 암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우리 영웅 안중근은 사형당하고 맙니다. 보통의 재판은 판결 이후
판결에 항의하는 항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실제 형 집행은 재판의 판결 이후보다도 훨씬 뒤로 미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중근의 사형을 서둘러 집행해버려요. 재판 후 한 달 만에 안중근은 사형당합니다. 우리 땅에 묻어달라는 그의 유언과 달리 일본은 아무 곳에나 안중근의 시신을 처리해버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매장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의 영웅 안중근은 저 멀리 러시아 땅 어디에선가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하루빨리 안중근의 유골이라도 찾아 우리나라로 모셔와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뒤 통감 자리에 오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친일파 이완용과 조약을 맺고 순종을 강요하여 한일 병합조약을 발표합니다. 한일 병합조약은 대한제국과 일본을 한 나라로 합치는 내용의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당한 치욕이라고 하여 경술국치라고도 부릅니다. 한일 병합조약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 황제는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 일본 황제는 한국 황족을 인정하고 명예와 지원을 약속한다. 일본 황제는 한국인 중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순종은 대한제국의 황제에서 조선의 이왕, 그러니까 이씨 왕으로 격화되고 이완용, 박재순 등 조약에 찬성한 친일파들은 귀족 자귀를 받습니다. 1910년, 그러니까 을사조약 후 5년 만에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 조선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희윤이가 지난주에 뮤지컬 영웅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 동영상은 영웅의 주인공 안중근의 생애와 한일 병합조약, 달리 말하여 경술국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를 내기 전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의사와 열사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의사와 열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의사는 무력을 사용해서, 즉 총과 칼 등 무기를 사용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단 군인이 전장에서 공을 세웠을 경우 의사 대신 장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열사는 나라를 지키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저항하다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 우리의 영웅 안중근에게는 의사라는 호칭이 붙을까요? 열사라는 호칭이 붙을까요? 문제가 너무 쉽나요? 문제가 어려우면 여러분이 댓글을 너무 안다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쉽게 내보았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아이들 잘 자고 내일 만납시다. 안녕.